네, 한전 봉투 모의고사 2회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동그라미시에 거주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ABCD 5명은 이번 달에 창업 점포 전세 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했답니다. 지원금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고요. 역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사업 목적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라고 하는데 제외되는 걸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교육, 유흥주점, 주점 이런 건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3년 이상 거주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및 업종 전환 희망자 중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동그라미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이제 예비 창업자하고 업종 전환 희망자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90일 이제 기준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입주 건물의 잔존 평가액이 부동산에서 감정평가받은 감정평가액의 2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 요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20% 이상을 딱 계산해 봤더니 그 이상이어야 되지 그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이건 자격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잔존 평가액은 뭐로 따지는 거냐? 감정평가액에서 피담보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의 10%를 이제 계산합니다. 왜냐면 전세 보증금 자체가 잔존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보증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10%만 계산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원 제외 대상 일단 비영리 사업자 안 되고요. 폐업 후 3개월 이내인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업종 전환 희망자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비점포형 사업, 그다음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지원하려는 자, 과거에 받았거나 받았던 자, 그 중도 포기자도 마찬가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이제 받고 있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거죠. 지원 내용 1억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근데 나머지 안 되는 것도 이제 권리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월세 관리비, 인테리어비. 특히 여기서 이제 권리금이랑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지원금은 잔존 평가액에서 이제 10분의 거주 연수. 그러니까 이제 10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 연수가 만약에 7년이다. 그럼 70%만 준다. 뭐 8년이다. 80%만 준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별 이력을 좀 보죠. ABCD가 있는데요. 일단 ABCD를 좀 적어볼까요? 이 있는데 A는 거주 연수가 7년이에요. 폐업 후 6개월에 건강했으니까 괜찮고 직종도 괜찮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정의 교육과정 이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B는 3년이고요. 역시 음식 서비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C는 유흥주점이잖아요. 이제 직종 자체가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안 됩니다. 그냥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D 같은 경우는 8년인데 여기서 보면 저 특이한 사항이 타 기관에 점포 지원 신청했을 때 탈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경우가 제외인 거지 저렇게 탈락한 경우에는 어차피 받고 있지를 못한 거니까 이거는 뭐 제외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주 연수 14년인데 뭐 이것도 뭐 14년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중도 포기. 여기 중도 포기 있잖아요. 이렇게 중도 포기한 경우는 역시 지원 대상이 되지를 아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C하고 E는 지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이제 A하고 B하고 D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지원자별 특이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막 이제 숫자가 많아서 머리가 아픈데 일단은 앞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게 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가보죠. 아까 계산식이 나와 있던 거 이거거든요. 잔존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이걸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감정평가액에서 빼기 피담보 채권 더하고 피담보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권도 더하고 더하기 전세보증금은 이거는 0.1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식으로 다시 상황으로 다시 가볼 텐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A는 감정평가액이 35,000이 되고 피담보 채권은 16,000.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1억 6천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숫자만 읽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6,500.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저게 이제 0.1만 잡아야 되니까 3,000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일단 계산식이 이렇다고요. 다 적겠습니다. B 3만 빼기 18,000 더하기 4,000 더하기 2,800이죠. 0.1이니까요. 이 인테리어비는 이건 이제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볼 거 없고 D요. 32,000 빼기 이건 14,500 그리고 7,500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2,000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다 더해가지고 여기서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9,500. 이거 이제 계산은 그냥 여러분께 좀 맡기는 걸로 9,500.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5,200.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8,000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아까 작용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볼 때 저게 있었어요.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시. 작용 요건이 되는 데 있어서 이거거든요. 잔존평가액. 이 감정평가받은 감정평가액이 20% 이상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감정평가액이거든요. 이거의 20%를 일단 계산해 볼게요. 이건 7,000. 그렇죠? 얘 같은 경우 6,000. 얘는 이제 6,000,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0%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3,000, 6,400이죠. 6,400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요게 20%인데 이 남은 게 이거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죠? 이 이상인 경우에 작용 요건이 있는 건데 여기는 큰 거 맞아요. 7,000보다 9,500이 크니까. 근데 얘는 작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용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둘만 남았죠. 이 둘한테 어떻게 줄 것이냐의 문제고 주는 방식은 지원금 보시면 잔존평가액 곱하기 거주년수 나누기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다가 이게 잔존평가액이잖아요. 이거 곱하기 거주년수 나누기 10이라는 얘기는 10분의 거주년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거주년 7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10분의 얘는 거주년 8년이네요. 그럼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 계산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가장 많은 사람을 묻고 있으니까 둘 중에 더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79, 63, 75, 35 이렇게 되니까 665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 88, 64, 640 이렇게 되거든요. 계산해보면 여기가 더 커요. 그렇죠? 하니까 이제 A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얘도 마찬가지. 숫자 자체에 어려움은 없어요. 막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막 어려운 곱하기나 어려운 나누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이제 해석, 독해 그게 이제 중요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좀 더 넘기셔가지고 29번이네요. 판매 자동차의 코드 번호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자료랍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일단 코드 번호 부여 기준이 있고요. 코드 번호를 정렬하는데 차량 종류, 차량색, 연식, 거주 지역을 조합한 알파벳 7자리를 기본 코드 번호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가 옵션을 장착한 경우에는 기본 코드 번호에 장착한 부가 옵션 코드 번호를 모두 추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안상 이유로 코드 번호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해서 다시 고객에게. 그러니까 다시 정렬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정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밑에 뭐 세단이 있는데 뭐 이따 볼 거지만 세단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2018년이어서 뭐 ES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SE, B, ES 순서대로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이걸 알파벳 순서대로 다시 정렬해서 B, E가 2개, 그 다음에 SS 이렇게 정렬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고객한테는. 그죠? 고객 부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코드 번호 정렬의 규칙입니다. 차량 종류가 나오고 차량 색이 나오고 연식이 나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 번호들이 쭉 있죠. 해당하는 거에 이제 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주 지역, 부가 옵션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자동차 구매 고객 리스트가 있네요. 갑, 을, 병, 정,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어쨌든 그냥 다 채워야 돼요. 하나하나.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 채울 때는 아무래도 가로로 채우는 것보다는 세로로 채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로로 채우게 되면 차량 종류를 보고 차량색을 연식을 보고 하면서 여러 개의 되게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로로 보게 되면 차량 종류만 먼저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차량색을 쭉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량 종류만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 차량 종류에 대한 거는 여러분께서 모의고사 내용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어요. 52페이지에 있으니까 거기를 보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요거를 계속 펴놓고 하겠습니다. 세단은 SE라고 돼 있죠.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 UR이라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병은 SUV인데 SUV는 여기 보니까 TD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단은 여기 있죠. SE.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쿠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CP라고 돼 있네요. 이걸 다 일단은 다 정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차량 색깔이 있는데요. 일단 보라색. 3번이죠. 우리 이제 코드 번호 부여 기준으로 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여기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거기 순서대로 보니까 보라, 남색, 검은색, 파란색, 회색이거든요. 보라, 남색, 그다음에 검은색, 그다음에 파란색, 회색이죠. 파란색, B, 회색,
R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이거 쭉 정리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연식은 89790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여기 보죠. 8 ES 가불병정무 제가 그냥 순서대로 읽은 거예요. 8979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8 그 다음에 9 7 9 0 IN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거주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이네요.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이렇게 되고요. 부가 옵션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봐야지. 이제 부가 옵션 같은 경우도 가죽 시트 블랙박스잖아요. 일단 처음에 가죽 시트, 블랙박스, MG. 그럼 이게 이제 갑의 코드 번호인 거예요. 말하자면. 마저 다 하고 말씀드리죠. 을 같은 경우는 가죽 시트니까 가죽 시트 BL. 여기 있었으니까 똑같이 적어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병은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차선 이탈 정보, 내비게이션 NL, 차선 이탈 경보 SC, 정은 선루프, 선루프 RS. 네, 문은 하이패스 열선 하이패스 GS, 열선 핸들 H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걸 그냥 고객한테 부여하는 거냐? 아니죠. 이걸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문제 이제 선택지 보시면 여기서 오인회 같은 경우는 뭐 중고가차 구매 가격은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는 뭐 우리 문제 푸는 데는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30번 문제 풀 때 활용하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값은 이게 맞느냐 보는 거죠. 보는데 요걸 정리하면 이게 되느냐 보기보다 여기 보니까 B가 한 개 있잖아요. 저기서 B가 한 개다. 그럼 B 한 개 이렇게 표시를 해버려요. E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찾아서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표시가 되는지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반대로 SE, W, ES 그러면은 뭐 S, E, W, E, S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요.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G, J, B, L, N, G G, J, B 그다음에 여기 L, N, G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여기 L이 빠졌어요. L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마저 찾아보죠. URH, NS, URH, NS, 그 다음에 SG, BL. S가 없네요. 그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병, TDFI, TD, 뭐 어느 DD는 상관없죠. FI, E, JD, NL, SC, JD, NL, S, C, 다 있네요. 그죠? 그럼 3번이 맞는 게 되는 거겠죠? 나머지도 안 되는 이유 한번 해볼까요? 더 SE, BNS, SE, BNS, SE, 뭐 BNS, 그다음에 SL, RS. SL, RS 필요한데 S가 더 없어요.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S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는데 여기는 S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안 되겠는데? 뭐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보자면 여기서 G가 두 개 필요하거든요. 두 개 필요한 것만 먼저 보면 G가 두 개 필요한데 여러분 G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비교해봤어요. 뭐 단순 작업이긴 하겠지만 그 단순 작업도 본인한테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문제를 연습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31번입니다. 스와트 분석이네요.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고요. 역시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에 S, W, 뭐 O, T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좀 대략 정리해 가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업 내부 사정, 여기는 기업의 외부 사정이 되는 거죠.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선호도 1위. 그럼 선호도 1위는 뭐 아무래도 선호도 1위 같은 경우는 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 사람들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P사를 자동으로 떠올릴 정도 P사를 신뢰한대요. 이런 높은 신뢰도 체계적인 연구 프로세스. 체계적 연구 프로세스. 이걸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표시하실 때 그냥 이런 데다가 여기서 선호도 1위 이걸로 S 이렇게 표시하고 체계적 연구 이것도 S 뭐 이렇게 표시하면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이제 P사는 경쟁사가 주의를 기울이는 사소한 부분과 꼼꼼하게 확인해서 뭐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뭐 이런 이제 가전제품 개발 노하우 이런 것도 이제 뭐 S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다음에 하지만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회사 규모가 빠르게 결속도가 낮아졌다. 그럼 이건 이제 아무래도 W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든가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결속도가 낮아졌다. 그 다음에 하나의 제품 점점 독특하다는 방향으로 제품 개발 P사의 특성상 라인업이 부족하다. 좀 이쪽에 적겠습니다. 라인업 부족. 그 다음에 성장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라인업을 늘려야 된다. 정체 가능성. 이것도 이제 어차피 여기서 오는 이제 결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어두면 좋겠고. 한편 4차 산업혁명과 시대에 도래하면서 정부가 전자, 전기, IT 분야 연구 관련 학과 학교 적극 지원 정책. 이건 이제 아무래도 기회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용이한 환경이 되었다는 점, 인력 충원이 용이하다.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고 20, 30대 요리 취미라는 사람이 는다. 가구원 수 감소. 평균 가구원 수죠. 정확히는. 그다음에 요리 취미 증가 뭐 이 정도. 그래서 소형 가전 제품 수요 증가. 소형 가전 수요 증가. 그래서 소형 가전 제품 출시하는 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T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보여요. 경기 침체 장기화. 저렴한 제품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다. 저렴 제품 선호. 제가 일일이 적고 있긴 하지만 아까처럼 여러분은 표시하시는 걸로 가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P사도 가격 경쟁을 피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경쟁사에서 또 이제 총력을 기울인다. 경쟁사 인력 충원 총력. 그래서 Q사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직. 이게 이제 맹점이다. 그다음에 경쟁사로 이직하면 경제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용 보죠. 선택지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가 과연 여기에 1은 강점과 기회 요인이 맞아 떨어지는 게 맞는가 이런 걸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으니까 이제 잘못된 걸 찾으면 되겠고요. 일단 이건 S하고 O에 관련된 건지를 보면 되겠죠. S, O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해서 일단은 홍보 강화한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선호도 1위라는 내용과 또 관련이 있고 체계적 연구 이런 거에 이제 있다는 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관련 학과 여기서는 이제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인력 충원이 용이하다는 이 기회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X하고 O가 결합된 것이 그러니까 결합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일단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S에 관련된 건 좀 애매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S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요거는 일단은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에서 틀리려면 확실하게 여기 예를 들어 W다. 그럼 W가 아니라 S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꾸 W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넣는다던가 그러면 이제 이게 확실하게 틀렸다고 보는 게 이런 문제에서는 좀 더 좋아요. 자, 요리에 사용되는 소형 가전제품.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건 이거죠. 그죠? 아무래도 O에 관련된 거 맞고. 그죠? 라인업을 확장한다는 건 아무래도 라인업이 부족하다는 W에 관련된 내용과도 맞아요. WO.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 안정적인 제품 기술 생산 기술력.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체계적 연구 노하우니까 강점 맞고요.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라는 내용도 이건 이제 위기 요인. 여기서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게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좀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위기에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 직원복지를 강화하고 사내교육 실행해서 조직의 충성도. 조직의 충성 이직률은 어디에 나와요? 일단은. 이직률은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그죠? 여기에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강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죠? 조직의 충성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결속도가 낮다는 거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W에 가까워요. 정확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번이 틀렸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파악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결속도가 W인데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게 S인가? 뭐 맞나? 그러니까 S가 있나 없나가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W가 S로 잘못 와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확실하게 틀렸다고 본다는 얘기죠. 5번. 라인업에 관한 얘기니까 이거는 W에 관한 얘기가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래도 저가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렴 제품을 선호한다는 이런 위기 요인과도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것도 WT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됐죠?
하기 때문에 이제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걸 찾는 거였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는 40번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자, 법률 내용을 좀 볼까요? 일단 배출권을 할당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를 뭐 배출을 마음대로 하게 하면 너도 나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기후 위기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내뿜으니까 그 내뿜는 정도를 정해준다는 얘기. 얼마 이상 내뿜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중부관청은 계획 기간마다 할당 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 계획 기간의 총 배출권, 그다음에 이행연도별 배출권 이거 할당한대요. 근데 신규 진입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할당 대상 업체로 고시된 해부터 남은 계획 기간에 대해서 배출권을 할당한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획 기간마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온 그런 진입자는 중간부터 이렇게 당연히 배출권을 할당할 테니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배출권 할당은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상으로 할 때 이때는 국내 산업의 경제 경영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상, 그다음에 국제적 동향, 뭐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 기간에 대한 평가 이런 걸 고려해서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집약도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높거나 입협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시생 비용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무역 집약도가 높다. 그다음에 만약 그걸 줄이면은 생산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해 버린다. 그럴 때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유상으로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할당 대상 업체는 매 계획 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신규 진입자일 때는 자기가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 신청서 할당 신청서라고 할게요. 요거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 내용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 신청 수량, 이행 연도별 신청 수량, 그다음에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땠는가, 그다음에 시설 확장 변경 계획이 있는가, 연료 및 원료 소비 계획은 어떤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여기 사후부터 6것까지 3개 말하는 거죠. 이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예상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뭔가 변경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설비가 들어오면은 이제 증감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증감될 것 같은가. 그 다음에 24조에 따라 여기는 24조라는 내용이 뭐 뒤에도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 작성된 직정연도 명세서 이것도 이제 같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로 할당업체로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44조 1항에 따른 명세서라고 다른 명세서겠죠. 왜냐하면 최초니까 직전연도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그냥 다른 어떤 명세서 양식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내란 얘기예요. 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실천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뭐 대통령이 정한다고 돼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줬더니 이것들이 막 그 마음대로 막 해? 이러면서 제대로 안 지켜? 이러면 이제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조 및 16조에 따라 할당 조정된 배출권,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만 해당하는 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대요. 첫 번째, 5조 3항에 따른 할당 계획 변경으로 배출 허용 총량이 감소해버린 경우, 그 다음에 할당 대상 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할당 대상 업체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됐다, 아니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받았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취소해버린다는 얘기죠. 예비분을 좀 둬야 돼요. 주무관청은 신규 진입자에 대한 배출권 할당 및 23조에 따른 시장 안전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 등을 위해서 좀 예비분을 남겨놔라. 그런 내용입니다. 1번부터 보죠. 기존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계획기간 시간 4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 보시면 13조 1항에 나옵니다. 그죠? 4개월 전까지 이런 말이 있죠. 하기 때문에 소민의 말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희선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대통령이 결정되겠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가서 이제 12조 3항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다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민지 시설 가동 예정일로부터 3일 후에 시설을 가동한 경우에 일부가 취소될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는 언제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일단 17조 1항인데요. 3호가 됩니다. 여기요.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3개월 이내에 가동하지 않으면 이러면 오히려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설 가동 예정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빨리 이거를 가동하기 시작해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럼 너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취소해버려. 이런 얘기지.
그거 말고는 뭐 3일 이내에 가동을 시작했다고 취소할 이유가 없어요. 3일 이내에 가동을 시작하는 게 오히려 정상인 거죠. 그죠? 오히려 뭐 받자마자 가동을 시작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 거지. 이렇게 특별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나 취소하는 거지. 그렇게 뭐 어떤 기간 내에 시설을 가동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번이 잘못된 거고요. 나머지도 보죠. 4번 주무관청은 신규 진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를 예비번호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18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린 이번에 새로 지정된 신규 진입자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배출권을 할당받겠네 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배출권을 할당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 말도 아린의 말도 맞는 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죠. 44번입니다. 행정팀 소속인 기한에 A부터 이 5명의 학생이 3회차 등록금 납부 날짜, 납부 금액을 전달받았고 납부 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게 경고메일 보내려고 한답니다. 자, 이 상황 봐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확하게 등록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경고메일 보낸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신청 일정 이렇게 있고요. 신청 자격, 직전학기 등록생이고 여기는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자, 회차별 분할 납부 기간 및 금액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분할 납부 있는데 다 4분의 1씩 분할 납부하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이 상황을 보면은 납부 날짜 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3회차. 근데 3회차 같은 경우에는 3, 4회차 납부를 동시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제 분할 납부 신청할 때 함께 접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신청할 때 1회차는 분할 납부하고요. 3, 4회차는 그냥 한 번에 낼게요. 그럼 여기 낼 때는 50%를 내야 되겠죠. 원래 본인이 내야 되는 거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부터 E까지 선택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3, 4회차를 동시 납부하기로 했는가. 그래서 동시 납부하기로 한 사람은 자신이 냈던 거에 자신이 내야 되는 것에 절반을 제대로 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4분의 1을 제대로 냈는가를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실납부 금액 같은 경우는 등록금에 장학금 뺍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는 경우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있어요. 다자녀가 국가장학금. 소득 8구간 이하인 대학생, 99구간 학생은 지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럴 때 3명 이상 가구의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본인이 내야 되는 것에서 이제 빠지는 거겠죠. 자,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간이 여기 나와 있으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A, B, C, D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거기 구간 해당하면 이제 이거를 빼고 내는 거고 만약에 여기 99구간이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제할 거 없이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을 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학기 기준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원 대상 성적 우수 장학금 있습니다. 1등은 전액, 2등은 50%, 3등은 30%라고 돼 있죠. 장학금은 중복 지원 안 되고요. 성적 우수 장학금은 우선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앞에 다자녀 가구도 된다라고 하면 이걸 준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정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등록금은 500만 원이래요. 일단 등록금이 500. 그다음에 5명 모두가 국가장학금 신청했고 다자녀는 신청했고 다른 거는 신청하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소득 구간은 A하고 E가 9구간. A, B, C, D 이렇게 하죠. 일단은 구간 그래서 9 여기도 9 그 다음에 B는 3 C는 10 D는 8 이렇게 이 중에서는 이제 신청할 필요 없는데 특히 이거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신청한 사람도 있네요. 보면 앞에 내용을 이해하시면 아마 여기서 보이실 거고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B하고 E는 분할 납부 신청할 때 3회차, 4회차 함께 납부하는 걸 때 이거는 이제 3 더하기 4라고 적을게요. B하고 E죠. 3 더하기 4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50%죠. 50%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다 25%죠. 25% 뭐예요? 본인이 내야 되는 그 등록금의 25%를 이번에 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50%를 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요. 성적 우수는 A만 받는데요. 성적 우수. 얼마냐? 직전 학기 성적이 3등이라고 되는 3등은 이거 30%입니다. 그죠? 30%. 그러니까 70%만 내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내야 되는 금액이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적용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적용받는다 치고 그걸 4분의 1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전체 30%를 할인받은 것에 4분의 1을 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황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D가 있고 이 사람들이 낸 금액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날짜는 특별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날짜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적당히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3회차 내야 되는 납부 기간이 여기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 날짜는 이제 별 상관은 없고요. 납부 금액을 제대로 냈는가 이것만 이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얘네들은 이제 500만 원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이걸로 할인이 얼마가 되는지를 일단 좀 보죠. 요거는 이제 소득 구간, 요거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거든요. 돌아가 보시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99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원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 없었어요. 그죠? 낼 필요 없었던 거죠.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되는 거죠. 3구간이니까 250만 원. 이렇게 되고요. 19간 안 되고 8구간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쉽게 말해 이제 150만 원이 이제 뺀 금액을 내면 되는 거겠죠. 원래는 500만 원을 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계산을 해 보죠. 보니까 여기서 500만 원, A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성적 우수니까 30%를 할인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70%만 곱하면 350입니다. 원래 냈어야 되는 금액이 35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3회차에는 그것의 4분의 1을 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48에 32, 48에 32, 30이니까 47에 28, 45, 30. 그러면 이제 45, 20 하면 이렇게 해서 87만 5천 원을 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가보면 A 같은 경우 80만 5천 제대로 냈잖아요. 그럼 A는 이제 여기서 경고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해보죠. 여기는 여기서 할인받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할인받는 게 있으니까 250만 원. 그럼 250만 원의 절반을 냈어야 돼요. 그죠? 그럼 200만 원의 절반은 125만 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경고메일 보낼 필요 없는 거죠. C는요. C도 역시 얘는 뭐 성적 자격금도 없고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전부를 다 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의 4분의 1을 냈어야 돼요. 그죠? 500만 원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그럼 이거는 이제 역시 125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87만 5천 원밖에 안 냈어요. 여기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고메일을 보낼 건 C다라고 보시면 돼요. D 같은 경우에는 뭐 마저 보죠. 나머지도 150만 원이 빠지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350만 원이 되죠. 실은 얘랑 똑같아요. 생각해 보면 금액으로 치면 똑같다고요. 그죠? 이게 30%면 150만 원 할인받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350만 원 25%에서 이거랑 똑같은 수치가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수치에 87만 5천 원 나오게 됩니다. E는요. E는 역시 할인받는 금액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제외되는 금액 없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지원받는 금액이 없으니까 500만 원을 다 냈어야 되는 거고 500만 원의 절반을 냈어야 되는 거죠. 250만 원 냈어야 돼요. 250만 원 제대로 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돼 이제 2회 문제, 나머지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회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